안녕하십니까. 이번 4월 15일에 치러지는 21대 총선 광주 서구갑에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하게 된 주동식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방송을 찍는 것은 왜 굳이 그 서구갑에 이 우파에 대한 이 거부 정서가 가장 강한 광주, 그 중에서도 서구갑에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하게 됐는가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섰습니다. 저는 그 조상 대대로 오래 전부터 호남에 살아온 토박이 호남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광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광주 동구가 제 고향입니다. 또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광주에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또 이제 제 나이도 그렇고 이 고향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지 이 좌파 출신입니다. 한때 민주화 운동에 투신했던 그런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호남 출신으로서 또 이제 그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으로서 그 호남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좀 느껴왔습니다. 어떤 정치적 소외 그리고 경제적 낙후, 거기에 더 심각한 것은 호남에 대한 굉장히 광범위한 그 인종주의적 혐오 현상, 이걸 좀 해결해야 한다고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2013년부터 지역평등 시민연대라는 시민단체를 만들어서 대표를 맡아서 활동을 해왔는데, 처음에 활동을 시작한 것은 이 일베 좀 이런 등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호남 혐오, 이런 호남 공격에 대해서 대응하고자 하는, 그래서 호남 혐오를 불식시키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활동을 하고 호남을 옹호하는 메시지를 전파하는 데 주력을 해왔거든요. 제가 국회나 서울대에서 강연을 가진 것도 이 호남 문제를, 잘못된 호남 문제 인식을 좀 바꿔보자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지역 문제를 해결하자고 이야기를 하면은 지역주의자가 되어버리는 이런 황당한 현실을 개선하고자 하는, 저는 이것을 이제 어떤 지역 문제에 담론 시민권을 얻는 거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이제 취지도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활동을 하면서 제가 좀 많이 느끼게 된 게, 호남 문제 해결은 호남의 변화를 같이 수반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호남은 민주화의 상징이지만 또 이 시간이 지나면서 특히 이제 좌파의 힘이 좀 커지면서 민주화가 점점 좌경화로 변질되어 온 역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결국은 이 좌경화라는 게 친중 종북, 이것이 이제 좌경화의 실제 내용이 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저는 좀 호남이 있다고 봅니다. 사실 지금 호남은 그동안에 이제 어떤 피해자로서, 민주화운동의 피해자, 또 5.18의 어떤 억울한 피해자로서 우리 좀 발언권을 가져왔는데, 지금도 과연 호남이 이렇게 민주화의 명분, 이런 걸 가질 수가 있는가? 지금 문재인 정권은 사실은 이 좌파와 호남의 결합으로 만들어진 정권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대한민국의 다른 모든 지역이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비판적인 좀 성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지역이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고 등을 돌려도 호남은 여전히 문재인의 가장 강력한 지지 기반으로 남아 있거든요. 그걸 가장 단적으로 보여준 게 지난해 하반기에 이 조국 법무부 장관 반대 투쟁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전국이 다 조국 장관 임명에 관련해서 이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고 조국 사퇴를 주장했는데, 호남 말은 거의 독야청청이라고 해야 되나, 호남 말은 끝까지 강력하게 조국 지지하는, 그리고 문재인을 지지하는 그런 지역으로 남았거든요. 심지어는 서초동에서 조국 옹호 집회를 하는데 그런 깃발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조국이 광주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거든요. 얼마나 좀 일반 호남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세 인식, 그리고 정치 인식이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과 좀 떨어져 있고 동떨어져 있는가, 거리가 멀어졌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이게 이제 점점 문제는 호남이 대한민국의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나 다르게 간 적이 꽤 많았는데, 문제는 이 간격이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호남과 대한민국이
다른 지역이, 호남과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이 점점 가까워져야 하는데 점점 멀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을 좀 받을 때가 많습니다. 과거에는 호남이 그 비주류였고 이 소외되었고 피해자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뭐라 그럴까, 그 스스로를 변명할 수 있는 그런 말이 명분이 충분히 있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과연 지금도 호남이 이 그 비주류이고 약자이고 소외됐는가? 약간 적어도 정치 권력 측면에서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뭐 저기 지난 그 지방선거에서 호남 그 서울의 구청장 그 80% 이상이 호남 사람 출신이라고 그런 말이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히려 지금은 호남 때문에 다른 지역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낀다, 정치적으로는 그런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문제는 문재인이, 호남이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는데 이 문재인 정권이 그럼 과연 성공할 수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만일 문재인 정권이 성공하지 못하면 호남이 문재인을 지지했던 이 호남의 지지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돌아오게 됩니다. 호남이 문재인 정권을 지지한 데 대해서 책임을 지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저는 이거 많은 분들이 이제 호남 분들은 그렇게 생각이 다르실지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거기 공감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는 정권이라는 겁니다. 이거 말이 되는 소리냐 그렇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이렇게 강한 지지율이 있는데 사실 그 지지율에서 호남 출신들 빼고 나면 몇 프로나 남을지 저는 의문인데, 그럼 뭐 지지율, 표면적인 지지율 떠나서 문재인 정권이 해오는 것을 보자는 거죠. 문재인 정권 등장 후에 밀어붙인 게 뭐 어떤 것들입니까? 소득주도 성장하고 북핵 문제 뭐 어떻게 북핵 퍼주면서 해결하겠다는 식이고, 그다음 탈원전하고 반기업 친노조 정책이고 주 52시간 노동제. 제가 뭐 일일이 다 예를 들기도 어렵습니다만은 문재인 정권이 추진해온 정책 중에서 한마디로 말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단 하나라도 있는가? 제가 알고 있기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하나같이 문재인 정권이 추진해온 정책은 말 그대로 정책적 파탄으로 이미 귀결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경제가 심각합니까? 지금 뭐 대한민국, 이게 IMF 상황도 아닌데 대한민국의 전 세계 10위권의 산업 경제력을 자랑하던 나라가 지금 뭐 급전직하 추락을 하고 있거든요. 뭐 일자리를 늘리는 건 억지로 예산 부어가지고 50 몇 조를 퍼부었는데 실제로는 30, 40대 그 대한민국 경제 중심들은 일자리가 없어지고 노인네들 일자리만 만들어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사실 성장이 아니거든요. 뭐 옛날에 그냥 저희가 어렸을 때 개구리 잡아가지고 죽은 개구리 일부러 배에다가 바람 불어넣으면 뻥뻥하게 한 거, 그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는 경제가 죽어가고 있는데 그동안에 역대 정권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같이 쌓아온 이 대한민국의 이걸 퍼부어가지고 물붓듯이 퍼부어가지고 간신히 현상 모양만 겉모습만 유지하고 있는 게 현재 문재인 정권의 경제 성적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아니 오죽하면 북한 문제에서 얼마나 북한에게 대해서 이 비굴하게 아부하는 모습을 보이면 세상에 외국의 언론들이 문재인이 이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라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탈원전 굉장히 뭐 말할 것도 없죠. 이건 말 그대로 탈원전 한다, 대한민국에서는 탈원전 하면서 그걸 해외에다 판다는 이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는, 이 모든 게 지금 대한민국의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대한민국을 말 그대로 파탄시키고 있는, 대한민국을 지금 수렁으로 빠뜨리고 있는 정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성공할 수 있겠냐는 거죠. 대한민국에서 양식 있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그분들도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문재인 정권이 좀 이 정책은 거의 뭐 성공할 수 없는 정책이라는 게 좀 상식이 있고 양식이 있는 분들이 거의 공통적인 평가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문재인 정권이 정책에 실패를 했을 때, 호남이 그 책임을 다 뒤집어 쓰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왜 호남이 문재인 정권을 지지해줬다는 것을 좀 심하게 말하면, 호남이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우리가 흔히 보면은 어떤 사람이 사업 한다 그러면은 뭐 빚 보증을 서준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보증을 서주는 거. 그래갖고 나중에 우리가 보증을 서준 그 사람의 사업을 망하게 되면 우리까지 뒤집어 쓰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재산이 날아가는 거거든요. 지금 호남과 문재인 정권의 관계가 그런 겁니다. 호남과 친노, 호남과 좌파의 관계가 그런 거예요. 호남이 자기 가진 어떤 민주화라는, 그리고 5.18에 필요한 이 상징 자산으로 보증을 서주는 거예요. 얘들을 지지해 주는 게. 근데 그 정권, 좌파, 그리고 친노, 친문, 문재인 정권이 이 실패를 하고 망하면은 그것을 원팡 호남이 다 뒤집어 쓰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보증을 썼으니까.
이렇게 지금도 이미 그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호남이 문재인 정권 사실 맹목적인 지지입니다. 뭐 잘하는 게 있어야 사실 지지한다는 게 의미가 있는데 아무것도 잘 성공하지 못하고 뭐 몰락하고 망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 호남만이 지지해주는 건 이건 맹목적이라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호남 지금 무슨 말이 많이 나오고 있냐면 호남에 현지에 계신 분들은 잘 모르고 있겠지만은 잘 못 느끼시겠지만 호남 때문에 대한민국 망한다는 이야기가 지금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사실은 호남 왕따, 호남 혐오 현상이 과거보다 훨씬 심해졌습니다. 제가 원래 호남 혐오 현상에 대해서 싸우려고 나왔는데 이걸 지금은 과거에는 호남이 그래도 이 민주화의 어떤 그 투쟁이라는 상징을 명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변명이 됐는데 지금은 변명이 어렵습니다. 대한민국과 따로 가고 좌파, 친중, 종북 이렇게 대한민국과 적대적인 세력과 함께 가는 그리고 그런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는 호남이 옳다고 정당하다고 변명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호남 분들 앞에서는 다른 지방 사람들이 말을 안 해버린다고 그러잖아요. 말이 안 통하니까. 이러면 이거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호남만이 오르니까 다 대한민국 다른 지방 사람들이 변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아니 문재인이 성공하고 호남의 선택이 오르면 그렇게 될 수도 있죠. 하지만 현실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근데 호남 분들이 그 현실을 모르세요. 또는 알고도 부인합니다. 그런 걸 보고 인지부조화라고 그러거든요. 문재인 좌파 정권이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언제까지 갈 거라고 보십니까? 뭐 이해찬이나 이런 사람들은 20년 집권이다, 뭐 50년 집권이다 하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서로 20년 저는 오히려 20년 갈 수는 없다고 보는데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난 뒤에도 저는 사실은 이 현재 문재인 정권 좌파 정권이 앞으로 한 번만 더 정권을 재창출하면 저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지구상에서 소멸될 가능성이 위험성조차도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하여튼 그 문재인 정권 좌파 정권이 정권 내놓을 경우에 호남은 어떻게 되겠는가? 저는 호남이 뒤집어쓸 비난과 혐오, 공격이 굉장히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지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사실 호남은 계속해서 그동안 고립과 싸워왔습니다. 고립이야말로 호남이 가장 정말 호남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현상이었거든요. 1980년 5.18 그것은 광주와 호남의 고립이었지만 하지만 그래도 명분과 미래가 있는 영광스러운 고립이었습니다. 그걸 명분과 미래가 있었기 때문에 호남이 결국 민주화로서 투쟁해서 승리한 거 아닙니까? 그 결과물이 사실 87년 체제거든요. 하지만 지금의 호남의 고립은 이런 명분을 가지지 못해요. 호남의 그 위대한 그 민주화 투쟁, 5.18에 필요한 그 위대한 상징 자산을 얄팍한 고위직 몇 개 받는 것으로 바꿔먹었거든요. 명분도 없어졌어요. 명분도 없고 미래도 없는 수치스러운 고립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거겠습니까? 흔히 하는 말로 미래를 팔아먹는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호남의 문재인 정권 지지는 지금 호남의 앞으로 한 세대, 두 세대, 몇십 년, 몇백 년을 이어갈 호남의 미래를 지금 팔아먹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는 이 사실을 도저히 외면할 수가 없고, 호남의 많은 지식인들이 이 사실을 모르기도 하고, 알면서도 이 사실에 침묵하는데, 말도 안 되는 이 현실에 대해서 도저히 외면할 수 없어서 제가 굉장히 어려운 싸움인 걸 알지만, 이 힘도 약하지만, 제가 나서서 작은 목소리지만 내야겠다 싶어서 출마 결심했고, 그 중에서도 서구갑, 이 호남 정치 1번지라고 할 수 있는 서구갑에 출마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오게 된 겁니다. 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너무 힘도 약하고 조건이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진실은 통한다고 보거든요. 메시지는 항상 힘을 갖는다고 봅니다. 주변에 좀 많이 알려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메시지 주변에 좀 이야기해 주시고 호남에게 시간이 많지 않다고 좀 알려주십시오. 호남과 대한민국이 함께할 수 있는 그 문이 지금 닫히고 있습니다. 이대로 점점 시간이 더 지나면 정말 그 문이 완전히 닫힙니다. 저는 광주 서구갑에 출마했지만 광주 시민 전체 그리고 전남북 호남시 모든 호남 시민 그리고 나아가 수도권과 다른 지방에도 가 있는 호남 출신 그리고 호남 2, 3세 여러분들에게도 같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걸 하고 싶어서 출마했습니다. 주변에 많이 좀 알려주십시오. 이번에 호남이 또 잘못 선택하면 대한민국과 호남이 완전히 갈라서는 길로 가게 된다는 거. 대한민국과 호남이 같이 가는 그 문이 닫히기 전에 이번에 호남은 좀 다른 과거와는 다른 완전히 좌파에게 이용당한
그런 적적 선택을 버리고 좀 다른 선택을, 방향을 바꾸는 선택을 해주시라는, 위대한 결단을 해주시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대한민국이 살기 위해서는 호남이 변해야 한다는 겁니다. 호남이 변해야 대한민국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남과 대한민국이 함께 가는 미래를 열어가자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호소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영상은 이 저작권과 관련이 없습니다. 무한 공유해 주십시오. 카톡방도 좋고 페이스북도 좋고 아니면 다른 유튜브로 공개해 주셔도 좋습니다. 많이 알려주시고 이 문제로 가급적이면 토론해 주시고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호남 그리고 광주 시민들 그리고 서구갑 시민들이, 유권자들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많이 논의해 주시고 어떤 변화, 결단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저는 또 이 영상 선거 끝날때까지 계속 찍어서 여러분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